감기 조심하시고. 자, 접선의 y절편 이야기하는데 ln5x 분명 그래프, 그림 그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번쩍하면서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데 접선이고 y절편 뭐 이런 것들 해석하기도 그림 잘 그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 쫙 5분의 1,0 그럼 여기 짜자잔 요 y절편 찾아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럼 그림으로는 비교를 안 된다 했습니다. 접선 방정식 구해야 되겠죠? 도함수 y 프라임은 얼마? x분의 1에다가 속미분 5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1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5분의 1의 역수가 됩니다. 5가 되고요. x-5분의 1이로군요. x에 0을 대입해야 y절편 되겠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정답 4번. 초반은 이렇게 많이 쉽게 진행되고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고 fx의 역함수를 gx로 합시다. g'의 값을 구하여라. 역함수의 미분법 역함수의 도함수를 묻는 거고요. 당연히 이 fx의 역함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려면은 요 녀석이 x에 대한 어떤 세거도 제곱과 관계된 식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y에다가 세제곱분 씌워주고 이항시킬 거 이항하고 뭐 무리식이 되든 뭐가 되든 정리를 하겠죠. 이런 거는 역함수를 실제 찾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와의 미분 관계 이용을 하는 거죠. 역함수의 정의는 두 함수의 합성의 결과가 항등함수가 되는 꼴이라면, 항등함수가 되는 관계라면은 우리는 이 두 친구를 서로 역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역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x, y 바꾸고요. 정리하고 이건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고요. y 꼴 x 직선 대칭인데요. 그래프 정의 성질이고요. 역함수의 정의는 f와 g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항등함수가 되니까 x는 x 그대로 나옵니다. 요 이야기가 뒤쪽에 다시 한번 나와요.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녀석을 양변 x에 대하여 미분해보면은 역함수에 대한 미분법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f'(gx) 건미분한 단계고요. 속미분 g'(x) 너가 1이다. 따라서 f'(gx는 g'x분의 1이다라는 역함수의 미분계수, 역함수와의 미분계수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생각해 줄 게 하나 더 있죠. (1학년) 때 역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거 A에 대응되는 값이 B다. 대응되는 규칙을 F라 이야기한다면 이 B의 값은 FA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시 이 A라는 것은 역함수 거꾸로 거슬러 온다면 F 인버스. 그래서 F 인버스 B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왔습니다. 다시 역함수 관계 존재한다면 FA가 B이면 F 인버스 B는 A이다. 요때 이 F 인버스 역함수라는 것이 지금처럼 함수 G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GB가
A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을 자유자재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G 함수가 되든 F 인버스 함수가 되든 역함수에 대한 대응값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도함수가 이러하다면 미분계수는 x가 a일 때 미분계수의 이야기를 보면은 f 프라임 뭐가 됩니까? a x가 b 먼저 합시다. 요 모습 따라간다. 요 모습 따라간다면은 x b라고 하자. f 프라임 gb가 되네. gb는 무엇? a. 그래서 f 프라임 gb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f 프라임 a는 g 프라임 b분의 1과 같다. 요 관계까지 이 식뿐만 아니라 함수값 대응을 이용을 한 요 관계까지도 같이 다뤄주셔야 되겠고요. 역함수 g 프라임 1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g 프라임 1이니까 b의 값이 1인 거잖아. a를 찾아야 되는 거네. g1이 되게 하는 a의 값을 봐야 되겠네. 이 말은 fa가 1인 거잖아. fx 3차식이 언제 1이 되나? x의 값이 얼마일 때 1이 되나? 0일 때. fa가 1이니까 a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1. 만족하는 a는 0밖에 없더라. 즉 g'1이라는 값은 f' 0분의 1과도 같습니다. 역함수 있으면 서로 그냥 역수시켜 버리면 돼요. 따라서 fx가 x세제곱이니까 3x제곱 플러스 x니까 더하기 1 끝. f 프라임 제로는 1분의 1 정답 1. 자, 이 간단한 관계들 이제 복잡해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7번으로 점프합시다. 우와, 수능 21번이란다. t의 범위가 0과 4, 11이야.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에도 y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선뜻 내키지가 않아요. 곡선이 있습니다. 3차 함수입니다. 왜 이런 게 나왔지? 3차 함수면은 뭐 그냥 미적원인가? 우린 가형인데 y축 t랑 만나는 세점. 이거 미적원에서 실컷 하던 얘기잖아. 3차 함수 y축 t랑 만나는 하나 둘 세 개. 요런 것들. 가장 큰 점의 좌표 FTT. 가장 작은 점 GTT. Y 좌표를 T로 세팅했기 때문에 X 좌표가 T에 따라 결정된다. 함수를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일 때 새로이 정한 함수 H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HT라는 함수에 대하여 미분계수의 값을 물어보네요. 물론 이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는 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H'이 뭐잖아? 미분계수는 묻잖아? 미분에서 대입하는 게 제일 기본 풀이죠. 설령 이 문제에서 그 풀이가 적용 안 될지 몰라도 알고 있는 쉬운 방법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고. H'T는 T 그리고 T에 대한 식을 꼽으니까 미그금이 FT, GT의 차 그리고 곱의 미분이니까
더하기로 이어집니다. t 곱하기 f 프라임 t 마이너스 g 프라임 t. 이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t에 5대1 하는 것도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문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 이런 거더라. 찾아야 할 것들이 보이네요. 관계에 대한 이해도 분명 필요하지만 나는 F5, G5, F'O, G'O라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림 보고 그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의 무슨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3차식도 던져준 게 뭔가 좀 계산을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FT와 GT라는 건 다시 보면은 FT, GT는 Y 값이 T일 때 X축가의 교점 좌표들이야. 그리고 잠깐 요 함수식 이름이 뭐죠? 따로 없나요? x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 요거를 아직 이거 기술 공부 안 했는데 세 페이지 맞나? 문제 다 사라져. 이 뜻대로 안 돼.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문제가 아예 다 사라졌네. 어쩌라는 거야? 이 정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엄두가 사라졌습니다. 엄두 비활성화 여기. 저렇게 다 적었나? T범위 0과 짜짜짜 이게 지금 배경만 흰색으로 까만색으로 돼버린 것 같은데 T의 범위가 0과 41 뭐 8번은 풀 일 없다 치고 그러면은 자 T랑 만나는 거니까 이거 이꼴 T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죠? 가져옵시다. 요거는 할 수 있어. 엄두 살아있어. 이건 왜 이리 마음에 안 드노? 자, 이 상태로는 사실 문자 두 개이기 때문에 못 풉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t일 때 y 값이 t일 때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 식은 중에서 제일 작은 게 g인가? 아무튼 제일 큰 거 작은 거 제일 큰 게 f 제일 작은 게 g로 기억이 납니다. 걔네 값들을 구해야 돼. 그게 얘네들의 근인데 뭐 이렇게 나중에 되겠죠. 최고치의 개수는 1이니까 x-ft 이건 적지 마세요. gt x-gamma 이꼴 0 뭐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나중에 우리 찾아야 되는 거 f5, g5 요런 거잖아. 노골적으로 하자고. t가 5야. t가 5일 때 값들을 봐야 되잖아. 요렇게 세팅하면은 어쩌냐 이거 어떻게 xt 문자 두 개인데 칸마까지 튀어나왔다고. 그러니까 괴세관계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너무 헷갈려진다고요. 그러면은 속어
x와 x제곱 2x 마이너스 15니까 인수분해 5, 3, 15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교통정리 조금 할게요. 이 교통정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원래 아주 이쁘게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근이 작은 것부터 적어주는 겁니다. 즉, 다른 데는 모르겠어. t의 값이 다른 값일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t가 올 때 t의 값이 올 때 ft가 큰 거 맞지? 제일 큰 거 ft, 즉 f5의 값은 3이고요. 작은 거 gt, 즉 g5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결이 되었네. 남은 거는 f't, g't를 찾아야 되겠다. 아까 이런 표현도 한번 썼는데 이 함수식이 뭐냐고, 함수 이름이 뭐냐고, fg 했고 fg로 h란 새로운 층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층은 이름이 없어. 우리가 정해주면 돼. 알파벳 f, g, h, i하고 j하기엔 뭔가 조금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k, 그렇다고 k를 또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이름은 내키는 대로 써주세요. kx, 그냥 한 대로 px라고 할게. 이 3차 함수 이름이 px였습니다. px 그래프 위에 ft, t 또는 gt, t라는 점이 있는 거죠.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 뭐하니? 그래프 위에 점이 있으면은 사람이라면은 인지상정상 뭐해?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 위에 한 점이 있다. 슝슝 대입. 지금 만족한지 봐야죠. p에다가 ft 대입하시고요. 야, px 함수에서 x에 ft 대입하시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t가 나와. 다시 px 함수에다가 gt를 대입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대응되는 함수가 t가 나옵니다. 뭔 꼴입니까? 요거 갑자기 우리가 찍어놓은 거 아니지? 이번 풀도 찍어놨다? 2번에서 뭐 했더라? 역함수 했잖아. 역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했는데? f, g 합성이 항등함수 되는 거. 항등함수가 뭐야?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정의역과 대응된 값이 지각 같은 거. 정의역이랑 대응값이 같은 거. xy가 서로 같은 거. 얘네 이야기하는 거잖아. p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 p와 g도 서로 역함수 관계. 우리는 계속 f'O, g'O를 찾아야 되거든요. 양변 셀이 미분해보면은 P'Ft 곱하기 F'T 이꼴 1 P'Gt 곱하기 G'T 뭐 찾는다고? F'T, G'T T가 그것도 얼마일 때? 5일 때 지워주세요. 5 얘네들 봐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F'O라는 값은 무엇과 같느냐? P'T
F5분의 1과 같고요. G'5라는 값은 P' G5분의 1과 같은 겁니다. F5가 얼마? 쭈르르쭈쭈쭈쭈 F5 3 G5 마이너스 5 F5가 3이고 G5가 마이너스 5고 PXC는 알잖아. FT만 몰랐었던 거지. 뭐야? P 미분하면 3x 제곱 4x 마이너스 15. 그럼 이거 넣으면은 값들 나오네요. F5, G5 구해놨었고 F'5, G' 모두 구했으니까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솔직히 21번 치고는 좀 쉬운 문제였습니다. 물론 T의 범위 좀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21번 치고는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딱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쉽느냐? 아니라고. 왜? 요거 생각한다고. 요거 아까 요거 T로 뒀잖아. 처음에. T에다 5 대입할 생각을 안 한다고. 못한다고. 쉽게 못한다고. 설명 들으면 아 이렇게 하니까 나오네. 뭐 그 다음 이거 진짜 역함수 얘기만 빼면 미저 원 수준이야. 나형 수준이야. 그런데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생각해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 난이도가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거 T에 5 대입해보는 거. 다른 문제에서는 T에 5 대입한다, 뭐 숫자에다 대입한다, 그게 오히려 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문자에 대해서 일반화를 한 다음 마지막에 대입하는 것이 어울리는 풀이가 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있었고요. 있고요. 앞으로도 볼 거고요. 결국 여러분의 매 순간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아 요거 그럼 FT가 GT가 근이네? 이야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근과 계수의 관계 조립 인수분해 생각해가지고 딱 적었어. 두 개 모르겠네? 그럼 얘 G로 할까? 감마로 할까? 문자만 늘어나고 감마를 FT와 GT 방정식에서 문자는 적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감마를 FT랑 GT로 나타내야지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지 룰루랄라 계산하면 더 복잡해지고 쉬운 식을 던져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역함수고 뭐고 어쨌든 나중에 G' 찾아서 계산하게끔 뭐 구성을 한 의도도 있는 거고요. 여튼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정말 쉬운 얘기지만 결국 그 큰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앞으로 1년하고도 23일 승 23일 나왔다가 1년하고 2,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나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365일에 23 나오면 88일 388 수능 남일 아니야. 여러분들은 예비고 3 자 3번도 마찬가지 합성되어 있는 형태인데 미분 가능한 fx 함수로 다음을 만족한다. f'1의 값을 구하여라. 네. 네. 손들이 치고 뜨거워. 순방이야. 식었어. 아까부터 나왔어. 문 열어주세요. 네. fx 함수가 다음 같은데 결국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x 세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x 세제곱을 t라고 하면 되겠다. 역시. 그러면 x는 세제곱근 t다. 역시. 대입해서 얘 푸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어. 하면 되지. f'1의 값을 묻잖아? 그러면 미분계수를 묻는 거네? 미분계수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누가 정의대로 문제를 풉니까? 누가 미분계수를 정의로 찾아? 도함수에다 대입을 하잖아. 그럼 f 미분 때려야죠. 양변 미분합시다. f 프라임 x 세제곱이고 속미분 들어갑니다. 3x 제곱입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얼마? 6x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2로군. 그 다음 단계 당연히 3x 제곱 나눠야죠. 왜? 내가 궁금해 하지 않는 거는 나는 f'1 이런 값을 궁금해 하니까 언제 1이 돼? x가 1일 때 x가 1이면 되겠다. 그러면 f'1은 이건 뭐 역함수 이런 것도 없습니다. 6, 2, 뿔, 3이 그러면은 36이니까 12 이래 되겠네요. 판단력 처음 얘기한 것처럼 세제곱근 t 해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미분만 겁나 귀찮지. 그리고 결국에 1대 되는 거니까 허무해질 텐데 어떤 풀이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 사실 그것도 골치 아파요. 왜? 그런 말 있잖아. 무식한 애들이 세상 쉽게 산다고 단순하게. 고려할 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앞만 보니까 좌우를 살필 일이 없어. 걱정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게 그 직진이 아니라면 잘못된 길로 갈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건 꽤나 늦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기준만 명확하게 그리고 선택하는 그 길 끝에 또는 중간 지점이라도 무엇이 있을지를 안다면은 매 순간 원하는 방향, 적절하고 어울리는 방향들에 대한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388일 동안 그걸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400일도 안 남았다. fx가 다음과 같다. 극값을 가진다. 함수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극값을 가진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물어보는 거 극값 요런 극값 거의 없어. 무조건 없다는 아니야.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딱 티가 납니다. 어떻게? 절대값이 있다라든지 특이점을 가진 범위 설정이 나와 있다라든지 뾰족한 점이 극값 가진다는 모습 나오는 거 드물어요. 얘처럼 단일함수 게다가 2의 거듭제곱 지수함수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 lnx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의 평행이동 미분 가능한 연속함수 매끄러운 것들끼리 곱해졌다? 그거 역시 매끄럽습니다. 따라서 극값 가진다? 뭐 생각하느냐? 미분계수 0인 지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x = a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미분해 줍시다. f'x는 곱의 미분에 따라서 미급 앞에 거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미분했습니다. lnx 빼기 2고요. 더하기 금이 2의 그냥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곱하기 x분의 1입니다. 공통인수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어보니까 x분의 1 마이너스 ln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 친구가 x의 값이 a일 때 a일 때 0이 된답니다. 그 a의 값을 찾는 게 아니라 구간을 물어보네. 진짜 구간 숨이 턱 막히고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미적출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인 로그의 교점 찾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수랑 다항함수 로그랑 다항함수의 교점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 정말 가끔 특별하게 되는 것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연산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지레진작, 직관으로서 그냥 알아내는 것 뿐입니다. 얘네가 0이 된다는 말은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여기가 0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0이 되어야만 하는 거고 이게 0이 되는 정확한 A의 값 A를 찾아야 되잖아. 못 찾아. 두 군데나 있잖아. 초월함수와 유리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치환도 안 먹히고요. 선생님 이거 ln 이항 해가지고 2에 고점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A는 2에 A분의 1 더하기 2거죠. 그냥 이런 모습 됩니다. 또 위에 있는 A 끄집어내려면 또 ln 치에서 원래 A로 돌아가고요. 계속 다른 칩밖에 돕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라가 아니라 값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라. 문제의 질문 다시 보면 속하는 구간이 어디냐고 묻는다고. 어디쯤에 있겠냐고. 싫어하겠지만 이런 얘기들은 싫어하겠지만 미적분에서 배웠던 내용 요거 하나 쓴 거다. 0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는 반드시 0이 되기 위해서는 음수 양수 지나면 0이 되는 게 있겠죠. 접하는 거 빼고 다시 이야기의 문장 구조가 좀 안 맞네.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연속 함수입니다. 안 끊어져 있어. 여기에서는 음의 값인데 여기서는 양의 값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구간 안에 최소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더라. 사이값 정리라고 하죠. 사이에 있는가, 양수, 음수 사이에 있는가, 누구 0을 최소 하나 지난다. 비슷한 것도 뭐 있었지? 롤의 정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한 평균값 정리. 요런 게 있으면은 평균값과 동일한 첩성 기울기를 가지는 녀석이 존재한다. 평균 기울기랑 동일한 순간 변화를 가지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언제? 닫힌 구간 연속이고 열린 구간의 미분 가능이고. 근데 뭐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할까 아닌 이상은 디테일하게 그런 조건들 파악하고 캐치할 필요는 없어요. 구간 나왔으니까 이거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양수, 음수 바뀌는 순간을 내가 찾으러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후보들을 보겠습니다.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얘네들 다 계산하면 돼. 양수, 음수 바뀌는 값을 찾으면 돼. 누구 기준? 얘네 기준. 이걸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 fx 위에 썼던가? 모르겠네. 그러면 안전빵 GA라고 합시다. A가 1, 2, 2제곱, 2, 2제곱, 2, 세제곱 계속 보도록 하죠. 값을 계산할 게 아니라 뭐만 한다? 값의 부호만 본다. A가 1이면 1 빼기 ln 1은 0이니까 1 빼기 0 더하기 2니까 3 양수 부호만 보면 돼. 사이값 정리할 거니까 입니다.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2네요.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양수가 음수인가? 양수. 그럼 이 사이에 0이 있다라고 100% 보장을 못해. 양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모를 얘기잖아. 그리고 실제로는 안 그래요. 이 제곱은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더하기 2네. 2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양수네. 뭔가 살짝 이제 냄새 납니다. 이 세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야. 이 세제곱분의 1 빼기 1입니다. 양일까 음일까? 음수 나왔습니다.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편 없니?
2 세제곱분의 1-2의 세제곱. 무리수 2는 대략 2.7 그 세제곱을 냈어요. 분수죠. 어디? 2, 3 사이에 부호 변화가 발생하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여기에 0이 있을 거라고. 정확한 값을 찾는 거는 선생님 내 기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아니 4학년 때 했나 이거? 3학년 때 했다. 수치 해석학. 그때 했습니다. 기본 아이들은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접선 읽고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 공부를 이렇게 하지. 그래프는 지금 모르겠다만 뭐 그냥 요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아, 단순하게 가자. 단순하게 가자니까. 요렇게 있다. 맞아. 요런 걸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아무데나 잡아. 아무데나. 초기값 아무데나. 여기에서 접선 짜. 여기서 또 접선 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접선 짜. 하면은 여기로 전면 반복하다 보면 근으로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근자값을 찾는다든지 생노가다 손으로. 물론 그 노가다 계산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쭉 설명하십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러이러하게 되고 다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볼 때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건데 조금 실망했어. 요 문제에서 많이 하는 실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했더라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말이야 왜 이런 보조선을 긋냐고. 각 세타의 크기가 달라지면 점피도 계속 변화하거든요. 점피가 변화하면 이 선분 P에 대한 정보는 매 순간 변화합니다. 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물론 세타에 대하여 표현은 가능하겠지.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한 또는 의도하는 그러한 이분 규칙은 이 원의 중심 A하고는 벌어지지가 않아요. 문제에서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일 마지막 줄에 뭐 찾으래? 점피의 Y좌표 찾잖아. 점피의 Y좌표 안 그래?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Y좌표 물어보는데 수선의 발 내리니까 그림도 이렇게 뚜뚜뚜 밖에서 보니까 느낌 뭡니까? 알산 세타 구하라는 소리잖아. 여기서 말하는 R이 뭡니까? 선분 OP 빗변 길이 그럼 빗변 길이는 OP는 스몰 r은 OQ에서 1 뺀 거네. OQ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가 이런 의식의 흐름을 풀리는 건 아니다만 어쨌든 제일 끝에 있는 질문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점 Q 가지고는 늘 할 수 있는 이야기. Q에서 원점이 아닌 원 지름의 한 끝점 X축에 있는 또 다른 점 그으면 언제나 뚝 직각. 원의 중심이 어디? 1이었던가? 따라서 너는 그러면은 B라고 하겠습니다. X축에 있는 또 다른 지름의 한 끝점. 선분 OB의 길이가 2니까 OQ 길이는 OQ 2코세타. 따라서 R이 뭐가 된다? 2코 마이너스 1. 높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선분의 높이 Y좌표 Y는 R 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 빼기 1 사인 세타. 이것의 최대값을 찾아라. 최대값? 그럼 최대값 찾는 거 끝이 아닐 텐데.
최대가 되게 하는 코사인 찾아라. y좌표 최대가 되게 하는 코사인 찾아라. 야, 그럼 이거 최대값 찾으래. 함수값 최대 찾아라. 뭐 생각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후보군 두 개, 이름도 비슷한 친구들. 극값과 끝값. 그리고 엔간하면은 끝값보다 극값에서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세타 범위가 열린 구간이네. 양 끝값 안 보겠다는 소리잖아. 대놓고 요거는 극값 찾아야 되는 거고. 미분하셔야 했습니다. y' 함수 이름 주자. 이제 이쯤 되면은 높이니까 hx라고 한번 네이밍 해볼까? h 세타 앞에 h 쓴 거 없나요? h'은 참,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고백 미분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쌤은 조금 정말 조금 변형할게요. 분배하면은 이신코 마이너스 사인이죠. 이신코 무엇? 고백 미분하기 싫어서 이래. 오케이. 사인 대각 사인 2세타. 사인 2세타 마이너스 사인에 대한 세타에 대한 미분을 진행합시다. 사인 2세타 미분하니까 사인 미분했다 코사인 2세타고요. 속미분 해주니까 앞에 계수 2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사인 미분했습니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극값 찾는 중입니다. 이 친구가 0이 되는 걸 봐야 됩니다. 방정식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코사인 2세타,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현재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배각 공식 중에서도 코사인에 대하여 식정리합시다.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2배 빼기 코사인 세타. 따라서 내림차순 4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반드시 사인 배각 공식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땡겼습니다. 근데 삼각함수 사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어. 같은 값을 나타내는 동일한 삼각함수식인데 생긴 모양이 전혀 다르다 보니 그 다음 단계 풀이를 구성해내기 힘들 때도 많은데, 역시 적절한 방향, 많은 경험과 고찰과 삽질과 수습 과정을 거쳐서 경험치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코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었습니다. 너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세타도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코사인 세타 찾으라고 했죠. 치환 과정 그냥 생략해서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근의 공식에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32, 4, 46, 32네. 근의 공식 썼습니다. 그래서 8분의 1뿔마 루트 33인데 코사인이 음을 수는 없잖아. 아까 0과 3분의 1, 1사분면의 가격이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만 날리면 8분의 1뿔 루트 33. 두 개 더했죠? AB. 그래서 34 되겠다. 그런 이야기. 역시 얘기만 들으면 겁나 쉬워. 마지막 문제가 역시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뭐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되는 데까지. 요것도 말이야. 봐봐. 극대값을 가지는 친구가 극대값 어떻게 찾는다?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보는 거지. 도함수 이꼴 0이니까 방정식 근 찾아라는 소리잖아. 그게 누구다가 아니라 니은에서 보니까 어디에 있다. 뭐 하라는 소리야? 사이가 정리 쓰라는 소리야. 사이가 정리. 근의 개수는 2개이다. 역시 이것도 사이값 정리 또는 그래프에 대한 관계 해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일상 한 얘기지만 슥 훑어보니까 기억이 3개나 있네. 100%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피셜하게 정한 건 없으니까 가끔 정말 가끔 뒤통수 치긴 하지만 한 98.997% 정도
기억은 참이 될 겁니다. 근데 단순의 계산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요. f 프라임 가면은 곱의 미분 2 코사인 x 마이너스 2x 사인 x예요. 이게 언제 0이 될까? 언제 0이 될까? f 프라임 a에서 0이랍니다. 0이 되는 순간 봅시다. 코사인 a 2는 미리 약분했습니다. a 곱하기 사인 a가 0입니다. 2는 미리 약분했어요.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a는 꼴 0이라는 게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항해서 계수 정리했고요. 이항해줬고요. 코사인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반가운 친구 탄젠트 나오니까 a분의 1로씩 정리되겠죠. f'a가 0일 때 탄젠트 a는 a분의 1이다. 딩동댕. 다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역시 이것도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런 틀에 맞춰서 보통 진행을 해요. 기억은 단순 연산으로 진행되는데 그냥 단순히 구구단으로 보고 미분 적분 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위해서 야 지금 나오고 있는 이 fx 지금 fx밖에 없으니까 야 니 fx 뭔지 알겠나? fx 가지고 나 이제 이런 이야기 할 건데 fx 좀 다룰 수 있겠니? 단순 계산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극대값 찾아야 되니까 f'a가 아니라 f'x 구해야 되잖아. 잘 봐. f' 탄젠트 a가 a분의 1이 나와야 돼라고 힌트 살짝 줬다고. 안 나왔으면 너 계산 잘못한 거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확인해봐. 왜? 나는 니은에서 이제 극대값을 가지는 경우 뭔가 조금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한번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확대할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디귿 문항 풀 때는 기억, 니은 풀었던 아이디어를 총 집합시켜야 되는 거죠. 극대값 가지는 A. 그 구간이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랑 어떤 관계냐? 이거 다시 이 이야기야. 이 이야기. 탄젠트 x가 x분의 1입니다. 이 친구 이제 극대값을 보래요. 근데 이것도 사각함수랑 유리함수 교점이 성립할 때 0이잖아. 못 찾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 탄젠트 x랑 x분의 1 그래프 살짝 스케치를 해보면은 물론 알 수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탄젠트 x 할게요. x분의 1 이런 친구를 할게요. 그런데 x분의 1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게 좀 긴가민가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정확하게 뭐 수치 재진 않았습니다. 알면은 뭐 다 구했으니까. 여튼 이 교점이 존재하는 지점 이때 극값이 존재하는 A가 되는 거잖아. 얘가 누구 사이에 있냐 물어보는 거고 앞서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찾아다녔다고. A를 찾은 게 아니라 양에서 음이라든지 음에서 양으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들을 찾아다녔어요. 누구? 요 친구, 요 함수. 마이너스가 0이 되는 거였잖아, 앞에 모습이. 그래서 이 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필 건데 그 부호 변화라는 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대소관계 역전이야. 부호가 마이너스로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었잖아. 대소관계 역전이 되면은 차의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해가 4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4분의 파일 때, 3분의 파일 때의 대응되는 값들, 대소관계 변화가 발생하는지만 찾으면 돼. 대소관계 변화만. 이해됩니까? 탄젠트 x에 대하여 4분의 파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하면은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 1. 녹색 4분의 파일 때 x분의 1은 파이분의 4. 그림 위치 그대로 적어봤어. 파이분의 4가 1보다 클까 작을까? 자, 이 파이는 원주율 3.14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다 대소관계 맞네. 현재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대소관계는 맞아요. 3분의 파이일 때는 보라색 탄젠트의 값이 더 커야 될 겁니다.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 그리고 x분의 1은 파이분의 3. 파이분의 3보다 루트 3이 큰 거 맞나? 맞음? 대소관계 역전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딘지 몰라도 그는 중요한 거야. 니은도 참. 자, 마지막 찍어볼까? 디귿. 참일까 거짓일까? 참. 기억님. 또 님인데. 보통 이럴 때 참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렇게 하고 끝나면 되겠죠? 0, 2파이 닫힌 구간에서 fx가 1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하면 안 될 텐데. 됐나? 자, 요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요거 풀 끝은 내지 않을게요. fx가 2x 코사인 x였으니까 사인이었나? 코사인 x. 그럼 너가 1이 되는 거 코사인 x 함수랑 2x분의 1의 함수 고민해주면 되겠죠? 물론 아주 정확하고 이쁘게 그래프 그릴 수는 없지만 max 1 그리고 이렇게 단기 기억이 개판이에요.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면 1보다 크다 작다? 조금 크다. 2분의 3.14니까. 여기에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2x분의 1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없는 거고 요렇게 그려지면은 접하니까 교점 한 개인 거고 요렇게 그려지면 교점 두 개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찾을래? 상황은 알겠다만 결국 그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더라?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x가 4분의 파이면은 파이분의 2가 되네. 대소관계. 파이랑 2루트 2의 대소관계. 얘가 크잖아. 3.14니까 루트 파이니까 코사인이 유령수가 위에 있다고. 4분의 파이에서는 빨간색 위에 있다고. 두 개 교점 가지는 거네. 끝! 제수 말입니다. 4분의 파이 놓고 얘기하는 건 그냥 찍는 것보다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찍는 게 낫지. 토요일날 예 이적도 끝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불 다 꺼버렸다.